안녕하세요. 주식실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8.8% 올랐고요. 일본 증시는 무려 14.8% 상승했습니다. 선진국 증시가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이처럼 크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특히 한국 증시는 연초 이후 1.2% 상승에 그치면서 다소 아쉬운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중국 증시가 다소 부진했고 수출주 부진 요인인 엔화 약세 지속 되고 있는 거, 여기다가 북한도 난리죠. 북한 리스크 부각까지 여러 가지 약세 요인들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본전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장이 재미없다 이렇게 느낄지라도 분명 시장을 주도하는 오를 만한 종목은 있기 마련이겠고 또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주식실 스트라이크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성공 투자 노하우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의 강의 들으실 거고요.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고민되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도 되나 여러 가지 궁금증 남기실 수 있는데요. 전화,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9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신청해 주세요. 선착순으로 봐드리고 종목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에 감독님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뽀개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예, 오늘의 감독님은 윤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김선윤 대표님의 오늘 강의도 참 기대가 되는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장 얘기 이거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잠깐 걱정되는 거 한 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부터죠. 키 리졸브 훈련 들어가는데 북한이 혹시나 일 하나 터뜨릴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크게 좀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주목해야 될 점은 동시 만기 그냥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 서산이 2월 1일 날 추천드렸어요. 근데 이거 93% 일단 종가가 오늘 종가로 93%가 갔고 장중에 한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100% 도달 한번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을 때가 제가 이거 15만 원 갈 거라 말씀드렸었고 한 7에서 8만 원 가면 좀 정리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자, 서산 이 종목 오늘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3% 수익 실현하겠습니다. 딱 한 달 걸렸고요. 네, 박수 쳐주셔야 돼요. 박수 좀 쳐주세요, 선생님. 네, 좋네요. 네, 박수. 예. 93% 수익 실현하겠고 이 종목 상당히 많았어요. 상당히 많으셨는데 단타로 치신 분들 아닙니다. 이 종목 단타 종목은 아니고 가지고 가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도 50% 이상이면 정말 좋은데 90% 이상 낮잖아요, 수익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진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 먹도록 할게요. 이것도 솔직히 좀 배 터졌는데 그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하나 더 있었어요. 추천을 잘 안 드리는데 신한실업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나왔잖아요. 금요일날 쉬는 날이어서 목요일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13,200원 정도 이때 가격이면 제가 매수 되겠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 가격 도달했고 수익률이 한 3% 정도 일단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신한실업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한실업을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서산 차트인데 정말 이쁘게 잘 갔어요. 근데 이제는 빠이빠이입니다. 그렇죠? 빠이빠이 끝났습니다. 이거. 자, 신한실업도 포인트가 이때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나 이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시가가 14,000원 넘게 시가가 11%로 시가가 시작했어요. 그때 거래량도 없었던 게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잔소리를 했죠. 누가 이렇게 사라 그랬냐고. 다 여러분들이 올려버렸다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많이 먹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거는 13,000원 정도, 13,000원 초반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렸는데 한번 도달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 수익이 지금 조금씩 한 3% 정도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 한 150억 정도인데 가지고 있는 자산 1,400억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하게 오래 가져가시면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차트. 서산은 저도 운이 좋았던 차트 흐름이었고 신화실업이 정말로 가치주로서 한번 오래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이 조금 안 좋긴 했었는데 서산은 너무 좋아가지고 날아갔던 거고 신화실업은 올해 실적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길게 보실 분들 한번 가치주 넣어놓고 신경 쓰기실 분들은 신화실업으로 한번 넣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추천을 제가 뭐 많이 안 드리는데 오늘은 종목 상담하면서도 뭐 몇 가지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오늘 강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좋은 종목들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흘러가는 종목들이 아니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 좋은 종목들이니까 끝까지 강의 좀 들으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강의를 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 시작해보고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은 오늘은 흑산병이고 저번 주에 적산병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적산병까지. 적산병 차트는 거꾸로 흑산병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이 이 3개가 내려오면 위험하다 차트.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빨간 거 3개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굉장히 상승폭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흑산병은 그 반대입니다. 자, 이 차트가 이제 어떤 회사의 차트냐? 제가 한번 먼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자, 여기 흑산병 뭐야? 하나, 둘, 세 번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두 번, 세 번. 근데 차트가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길래 기대가 좀 있었는데 좀 흔들리다가 다시 한번 또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이 나와준단 말이죠. 그럼 벌써 몇 번째죠? 대충 잡아 3번이 이렇게 흑산병 흐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게 차트 흐름이거든요. 그 후에 지지하지 못하고 저점을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곤두박질 차트. 이 차트가 어떤 차트냐면요. 이게 저 인터플렉스예요. 자, 이때 왜 이렇게 빠졌죠? 애플 영향 때문이잖아요. 애플 주가 700달러에서 얼마까지 지금 400달러까지 내려간 상태예요. 애플의 영향이라고요. 자, 애플의 영향, 얘들도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얘들 인터플렉스 삼성전자에도 납품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애플도 있는데 거의 비중 뭐 반반이지만서도 애플 영향이 워낙에 크니까 주가가 폭락해버립니다. 이런 차트 이름 지키지 못한. 그래서 먼저 기관들은 알았기 때문에 주가를 최대한 아끼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차트가 인터플렉스 차트를 보면은 참 기관들의 행동이 좀 과간입니다. 자 보세요. 인터플렉스예요. 열어드릴게요. 자, 인터플렉스 이때 차트 흐름인데 자,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자, 기관들은 지금 이 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기관들은 계속 이때 물량 자체, 이 초반대 물량 자체를 다 지금 모아 끌어올렸던 차트예요. 기관들이 이때 계속 이제 주가를 사면서 끌어올렸대요. 기관들이 이때 계속 샀어요. 그러다가 기관들이 꾸준하게 모았던 물량들 자체를 언제부터 털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이게 좀 애플이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기관들 항상 대응이 빠르다 말씀드렸죠?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다시 확대를 좀 해서 보자면은 자 이때가 적산병 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 뭐 이렇게 나와줬고 여기 나와줬고 여기 나와주잖아요. 이때 이 박스권 내에서 적산병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텁니다. 이 가격대 내에서 가격대 65,000원 부근에서 계속 물량을 야금야금 털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눈치 빠른 기관들은. 그러고 나서 이제 털 물량이 많이 안 남게 되니까 쫙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이 흐름들이 나와요. 흑산병 차트 흐름에선. 이렇게 연달아서 몇 번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조만간에 뭔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차트에 해답이 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이런 포인트 아셨죠? 제가 적산병 말씀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차트가 KT. 한번 참고로 볼까요? 자, KT 차트입니다. KT 차트 확대해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자, 확대해 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적산병, 흑산병이 왜 차트의 기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지. 자, 보세요. 여기서 적산병 차트 빨갛게 3번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6번이나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는 흐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 기관들은 이때 물량을 최대한 싸게 모았던 겁니다. 얘들은. 흑산병과 반대로 적산병 때는 기관들이 물량을 꾸준하게 모은 다음에 이때 가격대 자체가 28,000원 정도예요. 자, 기관이 꾸준하게 끌어올려서 얘 종목 35,000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기관들 이 종목 안 되니까 배당 딱 받아먹고 나서 나중에 털었다고요. 예,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KT 말씀드리니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당주를 사실 때 가장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 거 배당 뭐 12월 28일까지 사면 된다. 이게 아니고 배당주의 기본 중에 기본은 지금 6개월 전에 사셔야 돼요. 종목을. 6개월 전에 아셨어요? 6개월 전에 사시면 배당주는 성공 확률이 몇 프로? 80%입니다. 이거 제가 계산한 통계입니다. 통계예요. 통계.
배당주 6개월 전에 사시면 성공 확률이 80%입니다. 대부분의 배당주 6개월 전에. 만약에 사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 언제 사면 되죠? 6월이나 7월쯤에 사시면 돼요. 배당주는. 그때 보세요. 이것도 KT 언제? 7월이에요. 이때 7월입니다. 급등할 딱 7월, 6월, 7월. 배당주는 항상 이때 사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팁을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파트 말씀드리자면은 이중 바닥 차트. 자, 이중 바닥 차트. 이거는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떨어지거나 얘가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차트가 나옵니다. 자, 이중 바닥 이렇게 W자 패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이렇게 상승해 주는 차트의 흐름이 나와주는데, 자, 이때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안 보이나요? 확대를 조금 해주세요. 이때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밑꼬리가 이렇게 이제 달려가지고 봉이 나옵니다. 바로 이 포인트.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수급 상황을 보니까 기관들이 물량이 들어와 있어요. 기관들이 지금 이거 싼 거니까 그냥 사자는 거예요. 사서 얘 종목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중 바닥.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이런 모양새가 아니고 거꾸로 이런 모양새가 나왔어요. 영망치가 나왔어요. 영망치 모양. 망치 거꾸로 된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파란색이 나올 거 아니에요. 파란색이. 그러면은 기관들이 조금 정리하고 거꾸로 다음날 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럼 그때 무조건 털어야 돼요. 아까 이제 나왔던 확상병과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보셨고, 다음에 3중 바닥. 이건 정말 2중 바닥 버티고 올라갔는데 3중 바닥까지 깨져버린 경우에는 정말 나락으로 가는 차트입니다. 나락으로 가는 차트. 자,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게임주의 대표 종목 NC소프트 차트예요. 자, NC소프트의 차트입니다. NC소프트를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차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랬지만 예전 가격이에요. 여기 이 차트가 나오네요.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정확하게 여기 선을 좀 그어드리면 대충 맞죠? 바닥 한 번, 두 번, 3중 바닥에서 못 버티고 그냥 골로 떨어집니다. 자, NC소프트 왜 NC 게임주 중에서 왜 하필 NC가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서 이 꼴이 났을까? 이 당시에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임들 바로 뭐 카카오톡 게임들이나 모바일 게임주들이 다 시장상을 이끌었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컴퓨터라는 뭐 MMORPG 게임들은 사양 산업으로 약간 좀 죽어가는 그런 시세입니다. 근데 또 NC가 조금 NC 게임 유저들의 재밌는 경향 좀 모습이 있는데 리니지를 하던 사람들이 리니지 2로 이동을 했고 대부분이 어느 정도가 그리고 리니지 2를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아이온으로 또 이동을 해요. 그리고 아이온을 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블레이드 앤 소울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런 경향들이 있다고. 유입이 되긴 하지만서도 많지가 않고 NC소프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지금의 현 주가에서는 과연 담아도 될까? 이렇게 많이 빠져버린 상황에서 얘는 정말 담아도 될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 NC소프트 지금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 준비하고 있다고요. 왜 살 준비를 하냐? NC는 지금 하반기에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있어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뭐냐면 자, 리니지 모바일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리니지 모바일이 하반기에 나오는데 리니지 1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자,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 제가 장단컨대 지금 리니지가 지금 동시 접속자가 한 20만 명 이상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리니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이 아니에요. 얘는 장단컨대 40에서 50만 명 나온다고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리니지만 똑같은 거 하는데 30에서 40대의 추억을 가진 사람들, 이 향수를 가진 사람들은 리니지 모바일 게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때 리니지 날아가는데 시점 자체를 제가 기다리는 가격대는 15만 원 이상으로 안착해서 조금 한 15만 5천 원, 6천 원 갈 때 이 포인트를 저는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시점이 오지 않았어요. 약간 며칠 전에 조금 오는 듯한 흐름으로 저한테 실현을 줬는데 뚫지는 못하더라고요. 아직 15만 원을 뚫지는 못하고 다시 빠지더라고요.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자, 잘 들으세요. NC소프트 이 종목 15만 원 위로 안착해서 올라갈 때 사셔야 됩니다. 비중은 크게 잡으십시오. 비중은 30% 이상 잡으세요. NC 말씀드렸어요. 한 종목 지금 말씀드립니다. 30% 이상 잡고 올 연말 기대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수익 나 있을 겁니다. 자, 장단컨대 NC소프트 아이온 처음에 나올 때 주가 7만 원에서 20만 원 육박했습니다. 그런 흐름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서 종목 하나 먼저 던져드렸고, 자, 그리고 다음 차트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중천정이에요. 자, 이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자, 이 차트는 호텔 신라 차트입니다.
호텔 신라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중천정. 자, 이런 차트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호텔 신라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자, 호텔 신라가 이 전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면서 새롭게 굉장히 좋은 이슈들, 중국인 관광객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사상 최대치 증가하고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얼마까지 갔죠? 이때가 한 5만 5천 원까지 뚫고 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좀 빠지길래, 아, 기회다 싶어요. 자, 120선까지 깨고 내려가니까 기관들이 또 이때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는데, 이때가 포인트에서 끌어올려서 좋았어요. 끌어올려가서, 자, 이때 거의 6만 원까지 갔다가 6만 원까지 지금 도달하려는 찰나에 이때 기관들이 받쳐줬어야 되는데, 이때 생긴 지금 그 이슈가 뭐였냐면은 보수공사. 호텔신라 보수공사가 생겼던 거예요. 기관들은 당연히 이걸로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에 좀 불안함을 느끼니까 기관들이 물량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쫙 외국인들 동반 다시 다 던져버렸어요. 쭉쭉 빠졌다고. 그래서 이때 포인트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뚫고 올라갑니다. 무조건 주가는 한 번씩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요. 빨간색으로 뚫고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뚫고 올라갑니다. 뚫고 올라간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뚫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은 이렇게 파란 봉이 나오면 안 돼요. 파란 봉이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오면 안 돼요. 빨간 봉 나오면 이때는 기관들이 들어온 건데, 이때 파란 봉은 기관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봉이 나와주면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가 정말 매수 포인트예요. 뚫고 올라가는 거는 항상 뚫고 갈 수가 있어요. 첫날은 뚫고 가는데 둘째, 셋째 날까지 뚫고 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버텼다면은 얘는 그 다음도 갈 수 있었는데 기관이 그냥 던져버린 거지. 이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정말로 그 전 고점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 횡보 자체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 동시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주는지, 그게 아니면은 정리를 하십시오. 욕심 그만 부리시고 정리를 하시면은 다시는 이중천정에서 피해 안 보시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참고하시길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종목, 이중천정까지 봤네요. 자, 이 정도로 차트는 딱 맞고, 자, 그러면은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할까?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지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모멘텀 체크. 업황의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건 그냥 말로 적어놓은 건데, 당연히 열심히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부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면 판매량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황 중에서 자동차 보시려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업황들을 조금은 지표들로 통해 나타나니까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는 게 뭐죠? 바이오, 제약. 정말 많이 좀 뜨고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 관련해서 한 종목만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많이 아실 거예요. 차바이오엔입니다. 차바이오엔. 제가 이걸로 주목하는 이유가 이 종목이 최근 이제 작년 중순부터 해서 바닥을 이제 길게 횡보한 이후에 최근에 전고점을 뚫고서 올라가는 차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굉장히 좀 뜻깊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이게 호텔신라로 치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뚫고 올라가서 얘는 간단 말이에요. 이런 포인트가 제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실적 괜찮고, 실적이 4분기부터 흑전 들어가서 1분기 실적부터 올해 실적 기대해볼만 하고, 또 하나 우리 박 대통령의 정책 모멘텀. 자, 3월 달에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로드맵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3월 경이라는데 4월 달에 할 수도 있고, 그때 발표되는 게 우리나라 국내 제약산업 자체를 한 세계 7위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약산업 올린다고 해서 차바이오엔 이것 좀 안 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이오, 헬스주 다 상관없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엮이게 되면은, 발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라도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차트상으로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천정에서 뚫고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이때 수급을 살펴보면은 10,000원 이때부터죠. 2월 말부터의 수급인데 살펴볼게요. 자, 2월 말부터의 수급. 약간의 좀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가는 듯도 보였는데 2월 말부터 살펴볼게요. 자, 그 전에 2월 이게 언제죠? 2월 25, 26, 27일날 기관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투신과 연기금에서. 그러고 나서 이게 천정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뚫지 못하고 갈 듯 기관들의 매도가 나와졌어요. 근데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이 물량 그대로 나올 정도면 최소한도로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이게 이 물량이 지금 70만 주, 75만 주인데 최소한도로 여기서 3분의 1은 털어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요. 얼마 안 털었다고. 이거 페이크입니다. 페이크예요. 이거 페이크 한번 털었는데 투신권이랑 연기금 물량 아예 안 나왔고 금융투자 쪽에서 나왔던 이거 금융투자 쪽 물량, 개인들 물량 거의 많거든요. 이 물량 쏟아져 나왔던 거죠. 잘 보셔야 돼요. 투신권이랑 연기금 쪽은 괜찮은데 금융투자 물량은 되도록이면은 보지 마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금융투자 물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됐어요. 그래서 영향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오늘도 연기금 7만 주가 들어와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에서 CS증권에서 20만 주 가까이 물량을 쓸어 담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지금 다시 이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차바이오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미 이게 지금 두 번 천정에서 말이 막히네요. 두 번 천정에서 올라가서 지금 뚫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더 갈 수가 있어요. 차트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정말로 많이 갔을 때 가격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선 보이시면 여기 얼마? 14,000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리 못 먹어도 여기 박스권에 해당하는 부분 선을 쫙 걷을 때 12,000원까지는 얘는 가져가게 돼 있어요. 기관들이. 예. 이때 고민을 한다고요. 이때 매물대가 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야말로 한 번씩 또 들어올만 하겠다. NC소프트는 조금 나중에 기다려서 매수하라 말씀드렸었고 차바이오인 같은 경우에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봐야 될 것들이 뭐냐. 숨겨진 악재는 없는가. 이거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숨겨진 악재, 가을 투자자분의 악재를 가지고서 종목을 추천드렸던 적이 있어요. 단기로 보겠다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자, 웰크론한텍입니다. 웰크론한텍. 웰크론한텍이 가을 투자자님 지분 자체, 가을 투자자분이 웰크론한텍 지분을 22%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가을 투자자분이 금감원에 조사를 받죠. 조사를 받으면서 지분이 0.8%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주가 흐름 자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 주식을 20%를 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던졌습니까? 그러면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주봉이었고 주식이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냥 던지니까 어떻게 얘가 버팁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 이거를 추천을 드렸었죠. 그렇죠? 추천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기관들 흐름 이때 굉장히 좋았었고 상승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래도 증권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많이 듣는 이슈. 자, 요거 그대로 우물을 채운다고 하는 소문이 또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또 드렸었죠. 그렇죠? 이런 악재가 없는지. 근데 이런 악재를 가지고서 투자를 제때 적소에 할 수 있는 부분. 보세요. 자, 지분 자체가 22%에서 0.8%까지 아예 없어졌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현재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없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기관들은 서로 주인이 되려고 종목을 선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 같은 걸 봤는데 일단 다른 이제 지분 같은 게 보여요. 그러면 그 종목들이 과연 지분 정말 주인이 없는지 정말 회사가 좋은데 주인이 없는 종목이라면은 조만간에 회사는 다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처럼? 서산처럼 갑니다. 그렇죠? 서산은 개인들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종목이 올라간 거예요. 어떤 세력?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의 세력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 될 거. 환경 전문가와 구속됐다는 거 있었고, 관련주 이슈 파악할 필요. 환경 전문가 구속에 대한 이슈 자체는 이거였어요. 자, 제가 환경을 이제 싫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했더라고요. 종목 중에 DNF라는 종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C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을 환경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추천을 쫙 하는데, 뉴스에도 각가지 HTS에 다 요게 종목들이 두 개가 뜨더라고요. 뉴스 안에 두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전문가 방송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이 종목들을 고객들 돈을 매수를 해보세요. 추천을 해보세요. 예? 그럼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필 이게 환경 전문가 구속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물량들, 고객들의 물량들 다 어디로 갑니까? 불안하다고요. 그러니까 털어낸다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발 말씀드리는데
환경을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너무 많은 몇백 명이 같이 보는 뭐 TV 같은 거, 특히 뭐 또 얘기해도 될까요? 밥 TV도 제가 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밥 TV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밥 TV 무료 방송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갔다가 다시 다른 방송 무료 방송 들어가니까 여기서 추천할 종목을 여기서 또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서 참 사람들 너무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목 정말로 전문가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추천하는 종목들 중에 괜찮은 이런 거는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구속돼가지고 털어내니까 주가 빠지는 거 이런 거 꼭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싫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없도록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게 분기별 실적은 양호한가? 저는 정말로 이거를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은 1년에 실적 발표가 4번인데 지금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자, 한 종목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디지텍 시스템이란 오늘 3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이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실적 발표를 안 했는데 얘가 지금 주가를 제가 실적 예상치로 계산을 해보니까 허가 7에서 8 정도가 나옵니다.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현재 뭐 IT 관련 기술주 부품 중에 이렇게 된 종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조금 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한 2% 정도 오르긴 했는데 나쁘지 않은 흐름, 만 한 2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있는지. 그래서 실적 발표. 1년에 실적 발표가 4번이 있기 때문에 거의 4번이라면은 뭐, 근데 한 2달 정도씩 하잖아요. 한번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거의 2달을 울고 먹는다고요. 그러면 1년에 2달 곱하기 4, 8개월이면 8개월이요. 그러면은 거의 1년에 8개월, 3분의 2 시즌 자체를 다 실적으로 울고 먹는다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절대적으로 눈에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버리셔야 돼요. 제발 1년에 정말 4개월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8개월 동안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제발 개별 종목으로는 한 4개월씩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가 일단 뭐 30분부터는 종목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나머지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30분부터는 제가 종목 상담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특별한 금요일 윤쌤 김선윤 대표께서 오늘 선물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은 오늘 종목 3개가 나왔죠. NC소프트는 15만 5천 원 안착이 된다면 그때 매수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셨고 연말 기대해보자. 두 번째 종목은 차바이오엠 12,000원 충분히 넘을 수 있다였고 세 번째 종목은 방금 들으셨죠. 디지텍 시스템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렇게 종목도 들으셨고 오늘 종목 상담 해드릴 텐데 지금 전화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 방송 중에 상담을 못 받아도 전문가께서 1대1 상담을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I'm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종목 상담 시작을 할 텐데요. 윤쌤 김선윤 대표께서 오늘 문자와 전화로 문의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1대1 상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지금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부터 한 통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래 기다리셨죠?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동국 SNC. 얼마에 사셨어요? 11,650원. 11,650원이요? 예. 예, 비중은요? 비중 40%요. 언제쯤 사셨어요?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요새 차트를 좀 보십니까? 예? 요새 주가가 얼마에 형성돼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요즘에 하도 내려가서 안 봤어요. 아, 안 그 보세요? 3천 얼마 돼 있는 것밖에. 아, 예, 맞습니다. 3,500원 정도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뜻 보니까 한 70% 정도 지금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예, 예. 예. 일단은 여유 자금이세요? 아, 여유는 여유인데, 예. 이거 좀 팔고 다른 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 막 자꾸 폭력조 된다 해가 팔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좀 많이 마음이 안 좋지는 않은 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팔고는 싶은데, 아, 아직 그러시죠? 잘 몰라가지고. 동국 SNC 말고 다른 종목도 혹시 있으세요? 아, 다른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 종목들은 어떻게 좀 수익이 나고 있습니까? 아, 수익 난 거는 예. 한 개밖에 없어요.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국 SNC 지금 윤쌤께서 바로 풀어 드릴 텐데요. 전화 끊고 잘 들으세요. 그리고 꼭 메모해 두셨다가 팔라고 하는 시점에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화 끊고 들었죠. 안, 예. 안 끊어도 됩니다. 안 끊어도 됩니다. 전화 계속 들고 계세요, 그럼? 예, 예.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네, 저 시청자님. 예, 예. 네, 이거 비중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아까? 40%야. 40%. 예. 지금 뭐 거의 차트가 아예 그냥, 뭐 상장했던 때부터 갖고 계셨나요? 예. 아주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한 2년 이상. 예, 자꾸만 뭐, 이탈리아 아니다, 이탈리아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거기에 조그맣 그거 유럽 불리면은 풍력이 올라간다. 네, 그때 포인트로 좀 잡으셔가지고 매수가 들어가셨네요. 제가 이 종목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뭐, 액면분할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볼게요. 그러면, 동국 SNC 지금 풍력인데, 예. 얘가 지금 올해부터 해서는, 예. 그나마 조금 실적이 조금은 나아지니까, 예. 주가 자체가 작년 말부터, 이게 주봉인데 일봉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2,000원 100원까지 내려갔다가, 예. 작년 말부터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 태양광. 예. 태양광이 다시 좀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지, 풍력 쪽은 솔직히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 예, 맨날 그쵸.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 풍력이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태양광이 올라줘야 돼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예. 아직 태양광조차 확실하게 상승이 안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이 태양광의 흐름, 특히 OCI 같은 경우가 살아나고 있는 흐름이 좀 보이는데, 예. 그 모습을 따라서 풍력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4,000원에서 주가가 지금 3,500원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럼 기다리시는 기간도 현재 지금 2년 가까이 기다리셨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예. OCI가 60만 원부터 떨어졌던 그 시기와 동국 SNC도 떨어졌던 시기로 봤을 때는 1년 정도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OCI가 다시 60만 원을 가긴 좀 힘들 것 같지만서도 동국 SNC를 최소한 14,000원까지는 기대를 안 하시고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은 한 기다리신 만큼만 좀 더 기다리셔야 제가 이 종목을 매도하시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렇죠? 기다리셨잖아요, 지금까지.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거 지금 이제 실적 좋아서 가기 시작했고 예. 14,000원까지는 좀 힘들지만서도 10,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예.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만큼만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아, 2년 네. 예. 네. 실적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면 예.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이슈가 되는 시기 자체는 언제라고 판단이 되냐면은 예. 지금 태양광 원빵 살아나고 있고 OCI가 반등을 주면 살아나고 있고 풍력도 마찬가지로 예. 다시 한번 지금 주목을 받아오는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또 이 종목이 지금 뭐 수급상으로도 뭐 해답을 조금 찾아드리면은 자 보세요. 수급상으로도 최근에 수급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예. 자 연기금이 계속 다시 사고 있다고요. 예. 이 종목을 끌어올린 우리 친구들이 연기금 친구들이에요. 예. 여기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예. 여기 계속 이제 조금 TV가 느릴 텐데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꾸준하게. 예. 연기금이 계속 물량을 사고 끌어모으고 있는 시기거든요. 예. 연기금은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이 풍력주를 모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기관들은 이 종목을 버리지 않고 지금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개인들만 팔고 있다고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시간. 나는 이거 아까 팔고 NC 소프트하고 디지텍 시스템 해서 이런 쪽으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이제 수익 나신 종목으로 갈아타시고요. 예. 이 종목은 이제 다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 굳이 팔지 마시고 예. 차라리 수익 나오고 계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걸 팔고서 좀 들어가시길 권해드릴게요. 아, 예. 시청자님, 예. 1, 2년 뒤에 후회할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들고 계십시오. 예. 전문가께서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면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겁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상담해서 내 종목은 언제 봐주시는 건가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종목 다 윤쌤께서 1대1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지난주 문자 주신 분들 전화를 제가 선착순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못 드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주실 거죠? 다 해드릴 테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벅차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동양증권요. 동양증권이요. 예, 예, 얼마에 사셨어요? 1,400원에 샀습니다. 1,400원이요. 오늘은 예, 예. 굉장히 높은 가격대 사신 분들이 전화가 들어오네요. 비중은요? 40%쯤 됩니다. 40%. 역시 좀 예. 오래 들고 계셨죠? 예, 엄청 오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지금 너무 빠져가지고 지금 손해가 너무 많거든요. 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 처분하고 안 그러면 다른 거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예, 윤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10,000원이시면은 이게 2010년도에 사셨나요? 예, 되게 오래됐습니다. 2010년 이때만 올라가려는 그 찰나 나올 때 예, 예. 이때 좀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좀 어찌 보면 좀 재수가 없게도 유럽 위기가 터져가지고 계속 빠졌어요. 그쵸, 계속 빠져버렸죠. 예. 근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대세 상승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대세 상승장이라고 뭐냐면은 그 어떤 주식을 사도 주가가 이렇게만 올라가는 장을 의미를 하거든요. 예, 예. 근데 그 시기가 저는 조만간에 온다고 보고 있고 많은 이제 차트 분석가들이나 시향을 보시는 분석가들이나 많은 증권사 취업연인 분들도 같이 이제 의견을 동감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공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동양증권을 좀 땡겨서 보자면은 지금 이 종목 솔직하게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매수가가 높으세요. 예, 예. 그렇죠. 오래 들고 계셨고 그러면 동양증권 특히 증권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증권 얘는 또 안 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예. 얘가 또 예. 안 가니까 좀 답답하실 텐데 예. 동양증권도 조만간에 같이 좀 따라갈 가망성이 높고 이 기술적으로 일봉상으로 분석을 해보자면은 예. 이렇게 이제 부분 자체를 뭐라고 하죠? 이평선 밀집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평선이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현상. 이 현상이 나왔는데 모멘텀이 지금 좀 부족해서 그렇지 만약에 코스피가 갑자기 반등하니까 저는 보는 시점이 다음 주 동시만기 이후부터는 반등을 주기 시작할 거라 봐요. 그러면 그 시점부터 코스피가 저는 4월 안에 2100포인트를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못 가도 얘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당연히 예. 증권주는 코스피 따라가야 정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동양증권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잘 참으셨어요. 안 판 거 정말 잘 하셨고 예. 지금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수익을 거둬야 되는 시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아까 예. 동국 SNC처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코스피 얼마 가야지 따라가냐면은 코스피가 이번에는 동양증권이 다시 10,000원까지 가려면은 코스피가 아무리 못 가도 2202원에 뚫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코스피 2200 뚫고 올라갈 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저는 4월 달에 2100 간다 보고 올해 안에 충분히 2200, 2300까지 간다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예. 조금만 더 한 7, 8개월만 좀 더 버티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네,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좀 기대가 큽니다. 전 시장에 대해서. 예, 시청자님. 예. 지수가 오르면 증권주 함께 가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깝고 팔라고 해도 그렇죠. 파시지가 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보세요. 2200, 2300까지 좀 기대를 해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문자, 전화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 모나리자 바로 봐드릴게요. 모나리자를 4,590원에 15%를 들고 계십니다. 4,590원.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6372님께서 주셨는데 추가 질문을 남기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빠졌는지 목표가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모나리자 5% 정도 빠졌고요. 제가 종목을 다 파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다 보니까 오늘 무슨 이슈 때문에 이렇게 잠깐 빠졌는지 볼게요. 그 이슈가 정말로 안 좋은 건지. 특별하게 뉴스 자체는 없고, 뭐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 자체, 작년 실적이죠. 매출도 8.9%가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76%가 늘었고, 영업이익도 65%가 지금 늘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왜 빠질까요?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까요? 잠깐 볼게요. 자, 수급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종목, 뚜렷하게 지금 시가총액이 1,500억인데 크게 이슈는 기관들 사이로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런 종목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빠지는지 거래량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매수가가 4,590원이시고 아마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자, 저라도 속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속을 것 같은데 자, 왜 그러냐면은 종목을 이때 상한가 가가지고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횡보를 시키고 나서 이때 만약에 매수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이때 포인트에.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네,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 조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호텔신라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한번 올라간 다음에 밑골이 좀 달고서 이렇게 네모칸 그만 빨간불이긴 한데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조금 요 눈에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리가 좀 들어간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빵 터졌을 때 이것도 같이 올라가주면 조금 그 흐름 자체가 좀 연장이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어요. 얘는 그러면 수급상으로 그냥 개인들이 치고받고 했던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라도 다시 뭐 누군가 들어와 줬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던지고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지 못하다가 21선 깨버리니까 이거 깨지는 거 아닌가 해서 물량 팡 쏟아져 나오고 오늘 주가가 떠져 버린 거고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가져갈 시기 자체를 제가 일직선으로 그어드리자면은 보통 이 추세대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21선 깨고서 한 2번 빠졌다가 한번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는 시기. 그러면 얘는 4,000원 아래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실적으로 양호하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할 거예요. 그쵸?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요.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서 4,000원 만약에 깨지면은 추가 매수하도록 하시고요.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목표가 이상 나오지 않을까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아까 뭐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목표가 한 5,200~300원 보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 시원하고 명쾌하게 종목 상담 해드리는 프로그램 많지 않죠?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의 주세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메디포스트입니다. 106,000원에 20%시고요.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106,000원에 20%. 예전에 사셨네요.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크실 텐데 106,000원이면은 가격대가 여기죠. 여기입니다. 자, 이때쯤 사셨어요. 이때쯤 사신 것 같네요. 이때나. 자, 최근에 이제 바이오 테마, 박근혜 정책 테마로 인해서 특히 메디포스트, 이전 종목 다 지금 상승해주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에서도 최근에 뭐 한 달, 두 달 동안 2배씩 오른 이쪽 제약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 증시가 지금 그 모양새를 이제 따라가는 거라고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메디포스트가 쫙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인데 메디포스트는 사실상 현재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조금 이제 살펴보자면은 이 종목을 끌어올린 주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종목을 끌어올린 게 누구냐? 외국인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라고요. 네. 기관들이 정말로 강하게 얘를 사주고 있다고요. 자, 이거 아까 굉장히 비슷한 차트 아닙니까? 자, 기관들 꾹꾹 들어오고 있죠. 굉장히 많은 물량이 기관들이 매수가 아주 그냥 덩어리로 기관들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봤는데 확대해 보니까 자, 이 종목이 지금 꾹 상승을 해 주다가 이게 빠지지 않고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눈에 띈단 말이죠. 이거 아까 뭐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있죠? 차바이오연이랑 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네? 네모칸에 딱 들어오네요. 정확히 보이세요? 다 지금 이거 기관들 관리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제약주, 바이오주 이쪽 쪽으로 쫙 퍼뜨리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메디포스트, 차바이오연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면 메디포스트는 현재가에서 만족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10만 6천 원 매수하셨잖아요. 네,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 것은 10만 6천 원 왔다고 홀랑 팔지 마시고 목표가 11만 원까지만 우리 볼게요. 그래도 마음고생 심하셨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 건지시고 은행 이자만큼 그 정도는 건지시고 나오신다면은 만족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1만 원까지 딱 보시고서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제가 앞서서 오프닝 때 개인들은 본전 찾기에 연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본전 찾지 마시고 조금 더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를 2,200원에 10% 샀는데 오늘 좀 주가가 내리네요. 중장기 투자 괜찮겠어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시노팩스, 제이거 물 관련 수처리 관련주죠. 제 친구가 이 회사를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노팩스 질문 주신 분 아주 행운아예요. 예. 네, 제 친구가 이 회사를 다니는데 재무팀입니다, 하필 또. 네, 굉장히 회사가 좋습니다. 이 회사 올해 안에 지금 크게 지금 사업 확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 친구도 혹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주로 물량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상승이 있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매수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시노팩스 2,200원에 10%요. 2,200원에 10%. 자, 비중은 크지 않으시고 수익권이세요. 한 4% 정도. 자, 최근에 단기적으로 약간 오늘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이 종목이 워낙에 조금은 크진 않고 기관들이 아직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급 상황으로는 개인들을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윤쌤 좀 빨리 하셔야겠는데요? 시간이 없습니까? 예. 네, 빨리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노팩스는 제가 한 번 더 제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올해 예상 실적 물어보고 나서 예.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이야. 확인하시고서 제가 1대1로 상담을 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상담을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 못해드렸지만 오늘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로 1대1 상담이 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